저희는 지난 시간에 그 넘파이 배열로 저장되어져 있었던 그 파일을 웹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파일로 저장을 했고요. 그 파일을 로딩해서 넘파이 배열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넘파이 배열이 어떤 배열인지 살펴봤고요. 시각화하는 함수도 만들었습니다. 어, 전체적인 내용은 어제 저희가 만들었던 함수랑 로직은 다 똑같고요. 제가 어제 했었던 것 중에서 제가 실수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좀 달라져요.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100개는 사과 이미지, 중간에 100개는 파인애플 이미지, 그리고 마지막 100개는 바나나 이미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PCA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분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어, 이 주성분 분석은요, 전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데이터, 데이터의 분산이 최대가 되는 축을 찾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에서, 분산이 최대가 되는 축을 찾는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로 찾은 첫 번째 축에서 수직이면서, 어, 수직이면서 남은 분산, 분, 남은 분산이 최대가 되는 그런 축을 찾습니다. 이게 두 번째 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축의 수직이다라는 거를 다른 말로는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각으로 교차한다. 직각으로 교차한다. 그래서 직교. 뭐 영어로는 오토고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음, 음. 첫 번째 축의 수직이면서 첫 번째 축과 직교하면서 남은 분산이 최대가 되는 축을 찾고요. 2차원이면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3차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전에 찾은 모든 축의 수직이면서 남은 분산이 최대가 되는 또 다른 축을 찾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위의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어, 이런, 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축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주성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X축이 있었고요.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Z축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축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얘네들을 회전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새로운 축을 찾는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C1이라고 하는 축, C2라고 하는 축, C3라고 하는 축을 찾는 거예요. 얘랑 서로 수직으로 만나야 되고요. 얘랑도 수직으로 만나야 되고, 얘랑도 수직으로 만나도록. 이렇게 새로운 축을 찾는 과정을, 새로운 축을 찾는 과정을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데, 어떤 축을 찾는 거냐면, 분산이 최대가 될 수 있는 데이터의 분산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을 찾는 것을 PCA, 주성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성분 분석을 사용을 하면, 주성분 분석, PCA를 사용해서 차원을 축소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압축한다는 얘기예요. 축소할 수 있고, 반대로 원래 차원으로 재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원래 차원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차원으로 재구성할 때는 재구성 오차가 발생 발생합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지 같으면 이미지 어 이미지 한 장에 세로 길이가 100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도 100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1차원으로 쭉 펼치면 만 개가 있었죠. 피처가 만 개가 있었어요. 그럼 이런 데이터는 몇 차원 데이터라고 얘기하냐면 만 차원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차원이라고 했을 때 이게 또 그 문맥에 따라서 차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그때그때 다르게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배열에서의 차원이란 배열에서 차원이란 얘가 그 행과 열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2차원 배열. 그럼 얘는 2차원 배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차원 배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그 배열의 차원과 데이터의 차원은 다른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차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문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되는데 배열에서 차원이다 그러면 배열은 어, 인덱스를 매길 수 있는 축이 몇 개가 있느냐 이게 배열에서의 차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긴 배열은 2차원 배열, 이렇게 생긴 배열은 1차원 배열인 거예요. 이거는 축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데이터, 즉 샘플 하나만 보는 거예요. 샘플 하나.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몇 차원 데이터냐면 2차원 데이터예요. 좌표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물고기 한 마리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웨이트라고 하는 축하고 랭스라고 하는 축이 있으면 여기에 점 하나 찍어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2차원 데이터. 그러니까 배열이 2차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2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점이다라는 뜻이에요. 2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점이다. 만약에 와인이 있는데 와인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들이 알코올, 당도, 산성도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와인 하나를 점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축이 세 개가 필요한 거죠. 알코올이라고 하는 축이 있어야 되고, 슈거라고 하는 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pH라고 하는 축이 있어야 점 하나의 좌표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3차원 데이터. 이때의 차원은 특성의 개수를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배열의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문맥에 따라서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미지 한 장이 만 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지는 만 차원의 데이터인 거예요. 만 차원의 데이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차원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만 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뭐 예를 들면 50개의 픽셀로 아니면은 뭐 100개의 픽셀로 요렇게 줄였을 때 요렇게 줄이 그거를 차원을 축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축소했었던 거를 다시 원래 차원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만 개의 픽셀을 100개의 픽셀로 줄였다가 100개의 픽셀을 다시 만 개의 픽셀로 되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압축 파일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 파일로 묶으면 파일 사이즈가 줄어들잖아요. 그랬다가 집을 풀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죠.
그죠? 예. 근데 zip 파일은 그 zip 파일 풀었을 때 그 손상 없이 원래 파일로 제대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PCA는 재구성할 때 그런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차원이 사라졌다가 다시 차원이 생기는 거여서 재구성 오차가 발생을 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루츠는 3차원 배열이었었어요. 근데 사이킷 런에서 그 여러 가지 예측기나 변환기들은 전부 다 어, 클래스는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죠. 2차원 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성 배열로 2차원 배열을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3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모양을 바꿔줘야 돼요, 우선. 그래서 fruits 2D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fruits는 3차원 배열이었고요. 이 3차원 배열을 reshape 메서드를 호출해서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고, 그 개수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개수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고 뒤쪽에 마이너스 1이라고 써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쉐입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00 그리고 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굳이 여기 100 곱하기 100이라고 쓸 필요 없으세요. 알아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프루츠 2D 쉐입만 살펴보시면 이렇게 만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샘플, 만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샘플 300개, 300개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준비가 됐고요. 데이터는 준비가 됐고 PCA 클래스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CA 객체를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변수 이름 PCA 소문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PCA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컴포넌트의 개수. 이 컴포넌트의 개수라고 하는 게 몇 차원으로 줄일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몇 차원으로 줄일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얘기 때문에 얘를 먼저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난수를 사용을 하네요. 그래서 n 컴포넌트를 일단 50개로 만들어 볼게요. 50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42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이 뜻은 주성분 벡터로 50개만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을 예를 들면 아까 제가 3차원을 예를 들면은요. 어, X축, Y축, 그리고 Z축 이렇게 이루어진 이게 원래 3차원이죠. 주성분 분석은 X축이 뭐 이렇게 회전이 되고 Y축 이렇게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뭐 Z축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 이렇게 하는 게 주성분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차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이렇게 돼요. 이 중에서 요거 두 개만 선택하겠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원래 차원은 3차원인데 요렇게 두 개의 차원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쉽게 우리가 2차원으로 예를 들면 2차원으로 예를 들면은요. 이 그림으로 볼까요? 이 그림으로 보면 원래는 원래는 축이 몇 개가 있었냐면 축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이렇게 축이 있었죠. 어,
주성분들을 찾으면 첫 번째 주성분, 두 번째 주성분 이렇게 두 개까지의 주성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 하나만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2차원 데이터를 1차원 데이터로 보겠다. 요게 차원 축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성분에서 여기까지만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거랑 두 개를 다 선택할 거냐, 그거를 설정하는 부분이, 예, 그거를 설정하는 부분이, 어, 여기 있는 컴포넌트의 개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차원이 만 차원이기 때문에 PCA 객체를 생성할 때 컴포넌트의 개수는 최대 10,000개까지 가능해요. 최대 10,000개까지 가능한데 그 중에서 우리는 50개만 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비지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모델, 모델 훈련을 시키는데 이 모델 훈련은 비지도 학습이에요. 레이블이 없는 겁니다. PCA에서 모델을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50개로 했기 때문에 50개의 주 성분을 찾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훈련을 시키는 메서드는 fit, 그리고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fruits 2D. 항상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셔야죠. 2차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벌써 50개의 주성분을 다 찾은 거예요. 되게 쉽죠? 네. 객체를 생성한다. 데이터 학습시킨다. 그러면 주성분을 찾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그 PCA가 찾은 50개의 주성분은 principal 컴포넌트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컴포넌츠라고 하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배열이에요. 배열. 전부 다 출력할 수는 없고요. 모양만 볼게요. 모양만 보시면 이 모양이 뭐라고 나오죠? 50개라고 나오죠. 그리고 10,000개라고 나오죠. 그렇죠? 앞에 있는 50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PCA 객체를 생성할 때 N components라고 지정했었던 거. 그러니까 50개의 주성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50개의 주성분이다. 그리고 몇 차원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만 차원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50개의 주성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10,000개는 그 훈련셋에 있었던 피처의 개수가 그대로 나와요. 훈련셋에 300개의 샘플이 있었고 100개, 10,000개의 피처가 있었으면 PCA가 찾은 주성분에서는 피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피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50개, 얘가 뭐냐면 주성분이에요. 그러니까 10,000개 차원에 대해서 50개의 주성분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 핏을 하게 되면 결과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 만약에 여기를 100개로 하게 되면은요, 주성분을 100개라고 했으면 컴포넌트가 100개가 나오고 피처는 10,000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주성분을 10개만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10개가 나오고 여기는 10,000개가 그대로 나온다. 그게 주성분이에요. 주성분. 자, 주성분을 보니까 마치 50개의 100 곱하기 100 이미지 들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자, 주성분들을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A가 찾은 50개의 주성분들을 시각화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든 함수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플롯 이미지 어레이. 이미지 어레이. 근데 문제는 얘는 2차원 배열이죠. 근데 우리는 얘 그릴 때는 3차원 배열로
생각하고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pca.components.reshape 이렇게 하시면 돼요. reshape은 50개 그대로 유지하고요. 1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네. 50개의 이미지가 나왔어요. 50개의 이미지가. 주성분 분석에서 찾은 50개인데, 첫 번째 주성분이에요. 이미지가 좀 작기는 하지만, 이미지가 좀 작기는 하지만, 볼까요? 자, 이 이미지 안에는요, 어때요? 바나나도 들어있는 것 같죠? 사과도 들어있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파인애플도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과도 들어있고, 파인애플도 들어있고, 바나나도 들어있는 것 같죠? 그죠? 첫 번째 차원이 그 데이터의 대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그 다음 주성분, 그 다음 주성분, 그 다음 주성분,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점점점 이미지가 흐릿해지죠. 마치 그 모자이크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미지에다가 모자이크 처리해버린 것처럼 보이죠. 어. 자, 50번째 주성분 보시면은요, 50번째 주성분 보시면, 어, 뭐 대략적인 게 좀 나타나기는 해요. 여기 뭐 동그라미도 있는 것 같고, 어, 뭔가 바나나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이게 PCI가 찾은 주성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성분이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 주성분들을 이용해서 차원을 축소를 할 수가 있어요. 차원 축소를 하실 때에는, 차원 축소를 하실 때는 무슨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냐면, transfor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변수 이름을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fruits 2D인데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로 reduced라고 할게요. reduced. PCA, 훈련이 끝난 게 PCA죠. 자, 여기서 transform 호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라미터 x에는 fruits 2D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요. 300개 샘플이 있었죠. 그리고 300개의 샘플 하나하나는 만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었죠. 맞아요? 어. 이런 배열을, 이런 배열을 어떻게 변환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샘플 개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피처들의 개수를 50개로 줄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차원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차원을 축소한다는 얘기는 원래 샘플 하나하나는, 이미지 하나하나는 만 차원의 데이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좌표축이 만 개가 있어야 점 하나를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50개의 좌표축을 가지고서 점을 표시를 하겠다라고 줄여버린 거예요. 이게 차원 축소인 거예요. 피처의 개수를 줄여버리는 게 이게 차원 축소입니다. 샘플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샘플 한 개가 가지고 있었던 차원을 샘플 한 개가 가지고 있었던 피처의 개수들을 더 적은 개수의 피처들로 바꿔버리는 거. 이게 차원 축소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벌써 끝났죠? 모양만 볼까요? 위쪽에서 만든 변수 이름 fruits 2D reduced shape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50개로 바뀌었죠. 얘는 이미지로 그릴 수는 없어요.
예. 50개를 뭐, 몇 곱하기 몇, 이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제곱수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이미지처럼 표시하기는 좀 힘들어요. 힘들고. 아까 PCA를 이용하면 차원을 축소할 수도 있고, 차원을 재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원 재구성. 차원 재구성이란 축소됐던 차원을 원래대로 되돌린다라는 게 차원 재구성이에요. 차원 재구성을 하실 때에는 어떤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냐 하면 트랜스폼의 반대여서 인버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인버스 트랜스폼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어, 변수 이름 이렇게 할게요. reconstructed. 재구성됐다. 재구성된 이란 뜻으로 reconstructed라고 할게요. PCA 있었죠? 그 다음 메서드 이름이 inverse transform이에요. inverse transform. 자, 여기에는 축소된 녀석을 넣어주시면 돼요. 축소된 녀석이 뭐였었냐면 fruits to the reduced 였었죠. 자, 얘가 차원 재구성인데 차원 재구성은 어떻게 하겠다? 300개의 샘플이었고 50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다시 원래대로 300개의 샘플과 10,000개의 특성을 갖는 걸로 재구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재구성하는 것도 시간이 뭐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쉐입만 한번 볼까요? reconstructed.shape 원래대로 되돌아왔죠. 그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PCA를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PCA를 사용하시는 방법 우선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객체를 생성할 때 주성분을 몇 개까지 찾을 것인지를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는 정수로 줄 수도 있고요. 실수로 줄 수도 있어요. 실수로 주는 부분들은 오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10,000개의 성분들이 있는데, 전체 10,000개의 차원이 있었는데, 몇 개의 차원까지로 찾을 거냐, 그러니까 주된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된 성분을 몇 개까지 찾을 거냐, 요거를 설정하고 객체를 생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돼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PCA가 알아서 주성분들을 찾아줍니다. 그 주성분의 모양은 여기가 50개면 행의 개수가 50개, 그리고 컬럼의 개수는 피처의 개수 그대로인 그런 주성분들을 찾아줘요. 이 주성분들을 이용해서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주성분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트랜스폼 메서드를 호출하면 300개의 샘플이 50개의 피처를 갖는 걸로 줄어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그 역, 역변환, 이게 우리말로 그냥 역변환이잖아요. 역변환을 하게 되면 줄어들었던 거를 다시 원래대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0개의 샘플이고 10,000개의 피처를 갖는 걸로 재구성이 됐어요. 근데 원본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원본 과일 이미지와 재구성된 어, 차원 축소 후 재구성된 이미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두 개만 한번 놓고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엑시스를 두 개를 만들 겁니다. 피겨, 엑시스, plt.sub, 플러츠. 로우는 한 개 그대로 할 거고요. 컬럼스를 두 개로 할 거예요. 두 개로. 피그 사이즈는 가로 길이를 길게 만들면 되니까 8대4 정도로 할게요. 8대4. 죄송해요. 여기다 계속. 자, 원본 이미지 먼저 그릴게요. 원본 이미지 시각화. 원본 이미지는 엑시스 0번에다 그릴게요. 엑시스 0번에다가 I am show. 원본 이미지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프루츠 2D. 아, 아니다. 이거는 3차원별 그대로 이용하셔야 되죠. 프루츠의 0번 이용하시면 돼요. 프루츠의 0번. 그리고 컬러 맵은 바이너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plt.colormap.binary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다 타이틀까지 써줄게요. 엑시스 0번 점 set 타이틀 오리지널 원본 이미지란 뜻으로. 자, 일단 얘를 먼저 보면 이게 원래 사과 이미지. 이게 원래 사과 이미지고요. 자, 그 다음에 재구성된 이미지. 재구성된 이미지는 요 옆에다 그릴 거예요. 요 옆에다 그릴 건데, 엑시스 1번, I am show. 자, 재구성된 이미지는 변수 이름 어디에 들어있어요? reconstructed에 들어있죠. 그죠? reconstructed.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 찾으면 되잖아요.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 근데 얘는 모양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미지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10,000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죠. 100 곱하기 100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reconstructed 제로를 reshape 그리고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죠. 10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컬러 맵을 plt.cm.binary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도 타이틀을 쓸게요. set 타이틀 reconstructed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lt.show 네, 이게 재구성된 이미지예요. 어때요? 비슷하죠? 어. 조금 다른 점들은 약간 희미하게 색깔이 좀 들어갔죠. 배경에.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완전히 0이었었어요. 픽셀이. 그죠? 어, 숫자가 없었는데 여기 숫자가 살짝 들어갔어요. 살짝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뭐,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여기 아주 어두운 부분, 뭐, 이렇게, 원본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밝은 부분, 아주 어두운 부분, 이렇게만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사라졌네요. 그죠? 축소를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니까, 이런 일부 정보들은 소실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때요?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죠? 음. 그러니까 50개의 변수들만 가지고 있다가 얘는 얘는 10,000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0,000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던 거를 50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줄여버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10,000개의 변수를 갖는 걸로 다시 변환을 했는데도
그렇게 크게 많이 손실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쵸? 네. 이게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차원을 축소했다가 다시 차원을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에 그 인덱스 0번 대신에 100번이라고 하면 파인애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200번이라고 하면 바나나가 나오겠죠? 네, 파인애플하고 바나나도 한번 해보면 어, 좋으실 거예요. 뭐 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복붙점 할까요? 어, 여기 인덱스를 0번 대신에 100번. 그럼 reconstructed도 100번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실이 조금 더 많이 된 것처럼 보이네요. 음. 이게 원래 파인애플 이미지였었는데, 음, 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좀 흐릿해져 버렸어요. 그죠? 여기서는 이 파인애플의 이런 모습들이 잘 보였었는데, 여기서는 재구성하니까 조금 흐릿하게, 이런 것들을 재구성 오차라고 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나나도 한번 볼까요? 바나나는 200번에 있는 게 바나나겠죠. 그럼 여기도 200번.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그죠?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뭐,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뭐,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어두워져 있네요. 네, 좀, 산지 얼마 안 된 바나나, 산지 오래된 바나나, 검게 된 바나나. 네, 농담이었고요. 네. 어떻습니까? 어, 차원 축소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류를 할 때 이 차원 축소를 어디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냐면은요. 우리가 뭐 요렇게 축소하고 재구성한다. 뭐 요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차원을 축소했더니 배열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만 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는 훈련 샘플들이 50개의 피처를 갖는 그 훈련 세트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자, 우리가 이거를 분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훈련시켜서 012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얘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012로 분류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훈련 시간이 이쪽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로지스틱 리그레션만 생각을 해보면 피처가 만 개가 있을 때에는 선형회기식을 만들 때, 선형회기식을 만들 때 상수항 더하기 그 다음에 피처, 피처 곱하기 개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만 개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차원을 축소해버리면 개수를 몇 개만 찾으면 돼요? 50개만 찾으면 되죠. 물론 개수를 50개만 찾은 그 모델이 반드시 성능이 더 좋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지도 학습은 PCA라고 하는 비지도 학습은 주로 언제 이용을 하는 거냐 하면 지도 학습을 하기 전에 분류나 회귀와 같은 그런 지도 학습을 하기 전에 차원이 너무 크니까 일단 PCA로 차원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트레인셋, 테스트셋 나눠서 지도학습, 분류나 회귀와 같은 지도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 시간이 대부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훈련 시간이 줄어들면서 더 좋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비슷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향상된 그런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따가 오후에 그런 것들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차원 축소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차원 축소를, 트랜스폼 메서드를 호출하면 차원을 축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인버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다시 재구성을 할 수는 있는데, 재구성했을 때 약간의 오차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뭐 50개를 주성분을 선택을 했을 때, 네, 네, 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상관관계. 이거를 꼭 그 상관관계라고 보기보다는요, 어, 주성분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원래는 X1이라고 하는 축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얘네들을 투영을 시키게 되면 최소값 여기고 최대값 여기에 있겠죠. 그쵸? 네. 최소값 여기, 최대값 여기, 평균은 요쯤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만큼 분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분산이 계산이 되겠죠. 어, 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던 축을 이쪽으로 돌려버리면은요. 어, 그리고 이쪽으로 투영을 하게 되면 요만큼의 분산을 갖게 돼요.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 이 거리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더 길죠.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은 분산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분산들을 포함하고 있는 축이 되는 거예요. 주성분은 그걸 찾는 거예요. 어, 데이, 어, 이, 이 데이터를요, X2라고 하는 축으로 투영을 시켜버린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최소값에서부터 최저값까지의 거리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럼 분산이 적겠죠. 그죠? 네. 여기 보면 그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요. 최소값이. 그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1보다 작죠. 요 사이에 데이터들이 몰려 있으니까 분산이 좀 작겠죠. 이쪽으로 그 투영을 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1.11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플러스 1.1 정도가 될 것 같죠. 그럼 이쪽으로가 분산이 더 많죠. 그죠? 어, 그러니까 데이터들의 분산이 많은 그런 축들을 찾는 건데 그 축이 마치 선형외기식 그 축과 거의 유사해요. 2차원이면. 어, 이 축으로 여기를 다 투영을 시킨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의 이게 아마 뭐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 요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의 분산이 더 큰 데이터들을 투영했을 때, 데이터들을 프로젝션을 했을 때 분산이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주성분 분석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 그 설명된 분산 비율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